병원비나 약값을 낸 경우가 있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놓칠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카드값처럼 넘기셨죠? 혹시 부모님 병원비도 챙기고 계시나요? 그런데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볼 때 환급 대상자는 213만 5,776명이며 지급액은 2조 7,920억 원이고 평균은 약 131만 원이나 됩니다. 깜짝 놀랄만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돈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병원비 영수증 서랍장에서 3가지 단서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서랍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보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병원은 병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따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병원에서 사용한 비용 중 본인 부담금과 약국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서 봅니다. 다행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죠? 그럼 많이 쓰면 다 돌려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준선이 있는데요. 2026년 일반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은 90만 원부터 843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셨다면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요양병원에 121일 초과 입원한 경우 143만 원부터 1096만 원까지 별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하다 싶으시죠? 왜 그러냐면 개인의 보험료 수준과 요양병원 장기 입원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받았다고 나도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네요. 또 하나 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은 843만 원인데요. 다만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 부분이 답답하죠. 그래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돈과 나중에 확인해야 하는 돈이 섞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핵심 단서는 이것입니다. 내 병원비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인지 그리고 내 상한액을 넘었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수증 맨 아래 총액을 보면 그 금액이 전부 기준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서랍장 안에 있어도 들어가는 영수증과 빠지는 영수증이 갈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말이죠. 임플란트나 상급병실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 부부담금도 빠질 수 있습니다. 황당하죠. 병원비는 냈는데 상한제 계산에는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단서는 총액만 볼 게 아니라 항목별 차이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병원 입원비 영수증을 보다가 병실료나 비급여 항목이 크게 보였다면 그냥 환급될 거라고 넘기면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모든 비용이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페이지, 모바일 앱, 유선전화, 방문 팩스 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화로 확인하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번입니다. 다만 신청 전에 내역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확인해야 열리는 항목도 있거든요. 상한제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환급금도 따로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단서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더 많이 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러분도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돈처럼 느끼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한제와 구조가 다른데요. 여기서 중요한 기한이 나옵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신청 기간이 3년인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송금된다고 안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꽤 빠르다고 느껴지지만 문제는 아예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혹시 비급여가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 고개를 갸웃하신 적 있나요? 이 서비스는 병원비 항목이 적정했는지 따져보는 통로입니다. 다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진료비는 5년이 경과하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상하다 싶으시죠? 그러니까 영수증을 오래 방치하면 단서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상한제,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름은 비슷해도 놓치는 지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어볼 서류는 3가지였죠. 첫 서랍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2024년 진료분만 봐도 환급 규모는 작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많이 냈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으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병원비 영수증과 약국 결제 내역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조회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비급여가 크게 보이면 영수증도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병원비를 챙기고 있다면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